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최종 광문인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160일 만입니다. 국회 통과로 정부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법 시행령은 45일간의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거친 후 공표되며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오는 5월 3일 이전까지 입학 전형을 발표하고 수시 모집과 캠퍼스 착공 작업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장서공 전라남도 교육감이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차세대 에너지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역량을 갖춘 에너지 분야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기 위해 나주 금천에 있는 전남과학고를 한전공대 인근으로 이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내년 개교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해 전남 909번과 910번으로 분류됐습니다. 909번 확진자는 화순 거주자로 지난 13일 광주 동구 소재 노래방에서 광주 219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910번 확진자는 서울 시민인데요. 신혼여행차 여수를 방문하던 중 근무지인 학원의 수강생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진단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 16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합니다.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광양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요. 연락처와 접종 희망 여부 등을 적어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광양시의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모두 8,800여 명입니다. 여수시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해 주말 돌봄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합니다. 여수시 긴급 주말 돌봄 어린이집은 쌍봉동의 시립 안산 어린이집과 소라면의 중흥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여서동의 배울학 어린이집에서 운영됩니다. 만 6개월 이상부터 미취학 아동의 주말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3시간 이내로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영암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을 확대합니다. 영암군은 지난해 42곳의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올해 10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영암군청 위생팀으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과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 안심식당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를 통해 방역수칙 등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지정이 취소됩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라남도가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또 활력 있는 어촌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산자원과 장경준 주무관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청 수산자원과 장경준 주무관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올해 수산 분야의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수산 공익직불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확대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 어촌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작년 5월 26일에 수산직불제법 전부 개정을 통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는 기존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이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3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4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산 공익직불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또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인데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올해부터는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각각의 직불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분리 지역 직불제는 섬에 거주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가당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5만 원 인상된 75만 원을 지원하며
마을 공동기금 비율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실수령액을 높였습니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 경영을 이양하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10년 이상 5천 개원 자격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5천 개 결산 소득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며 연간 1,4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지급합니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연근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지원됩니다. TAC, 휴어, 어선 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를 준수해야 하며 본인 소유의 어선 톤수에 따라 소규모 어선 직불금과 톤수 비례 직불금을 구분되어 지급합니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친환경 양식을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지원됩니다. 친환경 인증과 해썹을 준수해야 하며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당 지급 단가와 대상 품종에 따라 직불금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수산공익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해당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어업인께서는 시군해양수산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 이외에 새롭게 도입된 3종 직불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자세한 사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무관님, 앞으로 추가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새롭게 도입된 수산공익직불제를 통해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활력 있는 어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내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장경준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의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 83명의 평균 재산이 13억 7,900여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부지사 2명, 기초자치단체장 22명, 전남도 의원 56명 등 모두 83명의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 7,900여만 원이고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명현관 해남군수로 78억 3,4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이동현 전남도 의원이 72억 3,500여만 원, 이상익 한평군수가 62억 8,300여만 원, 김종식 목포시장이 약 47억 3,200만 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반면 재산이 가장 적은 공직자는 문행주 전남도 의원으로 마이너스 3억 1,600여만 원을 신고했고 장세일 전남도 의원이 마이너스 1,100여만 원, 김산 무안군수가 38만 4천 원 순입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 83명 가운데 56명은 재산이 늘었고 27명은 재산이 줄었습니다. 신안군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기념식에서 국가균형발전 대상을 받았습니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주민이익공유제 도입과 1도 1뮤지엄, 버스 완전공영제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정책을 소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대상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기업이 평가 대상이며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독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에 선정돼 국민 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을 추진합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은 위기산업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직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명당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 비용을 카드 형태로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수요조사와 위기산업을 발굴한 뒤 훈련을 진행할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5개 광고물을 집중 정비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8일부터 2주 동안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26곳을 대상으로 불법 5개 광고물 500여 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벽보와 전단 350건을 포함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은 즉시 철거했고 노후화된 벽면 간판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시가 문수, 미평, 여천 지역의 영구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은 모두 580호이며 전용 면적은 26에서 31제곱미터입니다. 보증금은 224만 원에서 267만 원, 월 임대료는 4만 5천 원에서 5만 3천 원대입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여수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이 2021년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완도군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체류와 교류 인구 증대, 인구 변화 대응 체계 구축 등 5대 전략 5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출산 장려 양육 지원과 다문화 가정 지원, 귀농 귀여 정착 지원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완도군은 해양 치유 산업과 난대 수목원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안군이 6.25 전쟁 영웅인 고 박정모 대령을 추모하기 위해 도초면에 기념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기념공원은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과 나무가 조성됐고 박정모 대령의 흉상도 함께 설치됐습니다. 박정모 대령은 지난 1927년 신안 도초 한반마을에서 태어나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 해병대 소대장으로 참가한 뒤 중앙청 옥상에 인공기를 걷어내고 태극기를 가장 먼저 개양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포시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문학박람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 문학인과 문학단체를 수차례 만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조만간 추진단을 구성해 세부 실행 계획을 확정한 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사 구현을 통해 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문학박람회는 올해 본 예산에서 누락됐지만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통과돼 1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목포 문학박람회는 오는 10월 7일부터 사흘 동안 목포 문학관과 평화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호남권 최대 규모의 직업 체험 센터인 순천만 자벌드가 오는 10월 16일 문을 엽니다. 순천만 자벌드는 당초 5월 개관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을 기대하고 개관일을 연기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별 초중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순천만 자벌드를 진로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자벌드는 연면적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485억 원을 들여 건립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60여 개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순천시가 26일 국가정원 스카이큐브 정원역에서 인수 개통식을 열고 운행을 본격화합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는 정원 일대를 관람할 수 있는 소형 경전철이며 통합 발권을 하면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스카이큐브 등 3개 시설을 14,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시민일 경우에는 6,000원에 발권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큐브 운영사인 우이신설 경전철은 개통에 앞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목포시 의회가 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박영 목포시 의원은 목포대 의대 유치 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의대 유치는 대한의사협회 합의와 별개로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의대 유치 특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네,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도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차세대 에너지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생기가 돌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